꽃 한 송이 세상을 비추고 하루밤에도 부처가 깃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장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이자 현대인들이 건강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장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을까요? 2020년 미국 의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환경과 생활 방식이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유전적 요인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조기 사망에 미치는 사회 환경과 생활 방식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수하는 사람과 일반 사람 간의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 자연 환경에서 비슷한 조건 아래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반면 현대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60에서 65세 정도에 그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간의 수명을 좌우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50세 이후 장수 체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6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근력. 조사에 따르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개 일반 사람들보다 손에 힘이 더 강한 편입니다. 즉, 손아귀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스위스의 한 연구팀은 100만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27년간의 장기 연구를 실시한 결과 근력이 강한 남성의 사망률은 20%에서 35% 낮아지고 정신질환 발생률은 65%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근육 상태가 좋고 근육량이 많다는 것은 신체가 건강하고 근육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장기간 운동을 하지 않거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근육이 쇠퇴하면 근육이 위축되어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조기 사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둘째, 느린 심박수. 사람의 심장은 평생 동안 약 25억에서 30억 번 정도 뛰어야 합니다. 심박수는 사람마다 체질, 행동, 호흡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대학교의 온기봉 교수는 200만 건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연구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흡연 등의 요인을 배제한 후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 심박수를 조사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평평하게 누워 5분 동안 휴식을 취할 때 심박수는 보통 분당 60회 유지되며 70회를 넘으면 빠른 편에 속해 수명이 4개월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빠른 심박수와 수명 감소 간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심박수가 70에서 89일 경우 평균 수명이 약 3년 6개월 줄어들고 90에서 99일 경우 8년이 줄어들며 100을 넘으면 수명이 13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심박수가 빠를수록 혈액 흐름과 순환 속도가 빨라져 신체에 더 많은 손상이 가해지며 인간이 심박수 한계에 더 빨리 도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수 포유동물들은 느린 심박수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붉은 얼굴빛. 장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좋은 얼굴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붉고 생기가 도는 사람은 건강의 징후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체 노화가 가속화되고 질병 위협을 받으면서 정신 상태도 나빠져 얼굴이 창백하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고 올바른 건강 관리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체 상태가 좋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 얼굴빛이 붉고 피부색이 옅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건강의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좋은 식욕. 장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좋은 식욕을 가지고 있으며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여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신체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소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원활할 때 영양분이 체내 필요를 충족시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신체가 노화되고 질병에 노출되면 식욕이 줄어들고 체력이 소진되며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빠른 걸음.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평균 15년에서 29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걸음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빠르게 걷는 것이 심장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심장 건강은 신체 건강의 기초입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이 점차 굳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걷는 것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동맥 경화를 지연시키며 심장 관련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암 발병 위험 감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빠르게 걷는 것은 전립선암의 확산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에 분당 100에서 120보의 속도로 1.6km를 걸으면 직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체형 유지. 빠르게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여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들은 체중이 더 가볍고 허리둘레가 적어져 체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걷기란 얼마나 빠르게 걸어야 할까요? 첫째, 맥박 계산. 심박수를 통해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을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가 적당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값이며 노인의 경우 운동 시 심박수는 분당 120에서 140회가 적절합니다. 심장이 약한 관상동맥 질환 환자는 목표 심박수의 70%를 목표로 빠르게 걷기를 할 수 있으며 중등 강도의 빠르게 걷기는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유산소 대사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걷기 속도는 키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폭은 보통 키의 0.45에서 0.5를 곱한 값이며 걸을 때 일정한 빈도를 유지해야 심폐 기능 향상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분당 80에서 120보, 남성은 90에서 130보로 걷는 것이 적절합니다. 셋째, 자가 인식. 심박수와 호흡을 통해 운동 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등 강도의 운동량은 심장 박동과 호흡 속도가 조금 빨라지며 숨이 가빠지지 않고 살짝 땀이 나며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다음 날에도 피로감이 없으면 적절한 운동 강도입니다. 빠르게 걷기의 오해는 무엇일까요? 첫째, 빠르게 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천식이 자주 발작하거나 심혈관 질환, 하지관절 질환, 중병에서 회복 중이거나 방향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뇌혈관 질환 회복기에는 빠르게 걷기를 피해야 합니다. 둘째, 더 많이, 더 빠르게 걸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는 여분의 열량을 소비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며 정신적으로 이완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3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빠르게 걷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요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셋째, 언제든지 빠르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에 따라 사람의 상태는 하루 중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운동 시간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는 가급적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으며 아침, 식사 후 또는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체중 초과가 장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프레밍엄 심장연구소에서 4,576명의 성인과 3,753명의 아동 시절 체질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질량 지수가 비만 수준을 넘지 않으면서 점차 증가하는 사람의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인이 되어 이미 비만 상태에 이르고 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람의 사망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데이터는 건강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약간의 체중 초과를 유지하는 사람이 장수를 기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해 쉽게 비만해지는 사람은 질병 위험과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수를 위한 3가지 생활 법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 장수를 원한다면 영양 균형과 식사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육류와 채소의 비율을 적절히 맞추어야 합니다. 한국 국민 영양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인의 하루 채소 섭취량을 300에서 500g, 계란은 하루에 하나로 권장하고 있으며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는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것이 좋으며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식사 시간은 20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의 조합. 운동은 신체의 면역력과 활력을 증진시키고 질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장수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일상생활 중 일정 시간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며 여가 시간에는 정기적으로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운동을 권장하며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조깅, 수영을, 무산소 운동으로는 아령 운동, 스쿼트, 플랭크 등을 추천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몸을 보호하며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하며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사회활동. 장수를 위해서는 삶의 질을 중요시해야 하며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감정을 조절하며 만성적이거나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일상에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친구와 이웃과의 친목을 쌓으며 갈등을 줄이는 것이 감정적 안정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취미 활동이나 여행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속하는 사람은 몸도 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수의 비결을 배웠나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하나라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더 나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람은 언젠가 죽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언젠가 죽을 텐데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돈을 벌어서 화려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책을 읽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삶을 낭비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매일 햇살, 공기, 시냇물, 벌레와 새의 노래를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답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되는데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답을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의미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렵게 살아가며 고통받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없다는 걸까요? 평생을 고통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너무나 두렵지 않나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저 한 번의 과정일 뿐이며 끝에 가면 아무것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스쳐 지나가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자는 매일 달리기 연습을 하며 먹잇감을 쫓아 배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영양은 사자의 추격을 피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일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영양은 사자와 마주쳤고 한쪽은 필사적으로 추격하고 다른 한쪽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영양은 성공적으로 도망쳤고 사자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토록 강한 동물인 사자가 영양에게 달리기에서 뒤처진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평소보다 더 빨리 달리게 됩니다. 이영의 달리기는 그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으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살아있기만 해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시간을 붙잡고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마도 수년간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를 했고 비록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했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삶의 길에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자신의 노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임을 받아들일 때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 없이 가볍게 나아갈 수 있으며 평생을 평범한 사람으로 살더라도 여전히 햇살처럼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독특하고 성공의 정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의 행복이 더 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보면 반은 행복이고 반은 고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입니다. 작은 개미도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데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 있어 생사 외에는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날들에 의미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즐거울지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지위와 세상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인가요? 이런 질문을 안고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인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흑인 아이가 뛰어왔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불편해하며 그와 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인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흑인은 왜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단다. 그 덕분에 흑인 아이는 공원에서
새로운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그 다름은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역시 사랑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자연과 산과 강을 사랑하고 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사랑하고 도전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과거와 미래를 사랑합니다. 학교에는 말하지 못하는 20살이 넘은 장애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항상 곁눈질하며 고개를 기울이고 다니지만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머니가 그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있는 한 자녀는 언제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50, 60이 되더라도 어머니의 눈에 자녀는 여전히 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무조건적이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일 것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부모님의 마음은 당신이 머무는 도시를 향해 늘 향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곳의 날씨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제가 한 번 부산에 출장을 갔을 때 열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던데 괜찮니? 저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저의 안전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가장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고아가 됩니다. 살아있어도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게 느껴지죠. 모두가 조금씩 사랑을 나눈다면 세상은 더욱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며 따뜻함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길에서 나이 든 어르신을 만나면 손을 내밀어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면 그 사람에게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행복이며 땀 흘리며 봉사하는 것 또한 행복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미소는 가장 소박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며 당신도 그 미소로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린이 이야기에서 들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느릿느릿 풀밭을 지나가던 개미가 한 마리의 개구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인사하지 않았고 개미도 안녕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개미와 개구리는 서로 기분이 좋지 않아졌고 작은 말, 송아지, 작은 물고기, 강아지를 만났을 때도 아무 말 없이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강아지가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 개구리는 대답했습니다. 개미가 오늘은 인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 늘 인사를 건넸었는데. 강아지는 곧바로 개미를 찾아가 개구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고, 개미는 개구리에게 안녕이라 말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마침내 개구리는 개미로부터 안녕이라는 인사를 받았고, 모든 동물들이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안녕이라 말하며 미소를 건네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이 갈등을 풀고 사회를 더 조화롭게 만들며 사람의 삶에 더욱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동네 홍보 게시판에는 좋은 사람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 화화 씨는 40대 초반이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며
병든 남편을 돌봐야 했고 분주하게 일을 처리하느라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병은 평생 낫지 않을 병이었고 침대에 누워 생애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화 씨에게 다른 사람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라고 조언했지만 화화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가 가고 날이 가면서 남편을 위해 식사를 차리고 몸을 돌보며 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끝내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며 부부 간의 정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정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먼저 떠난 후 외로움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이 세상을 떠나기 아쉬워하게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많은 시간이 쓸모없이 느껴지고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사실 인생에 거창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가장 큰 성공은 뛰어난 성과가 아니라 좋은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여성의 가장 큰 성공은 아름답게 태어난 것이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효도하고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늙었을 때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아껴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받기 위함입니다. 인생은 두꺼운 책과 같습니다. 자신이 그 책 속의 주인공이며 이야기는 자신이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모두 자신의 성과입니다. 만약 그 책을 다른 사람이 쓴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써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타인은 결코 당신의 속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란 당신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으며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억제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면 됩니다. 우리 삶은 매우 피곤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마음의 피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았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얼마나 있었나요? 현대 작가 박완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청년들이여, 자신을 믿으라. 오직 당신 자신만이 가장 진실하며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진실한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창조하는 모든 것이 타인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서서히 방황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회전목마에 앉아 머리가 빙빙 도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가고자 해도 10걸음도 못 가고 있습니다. 단테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으며 남들이 뭐라 하든 내버려 두라. 앞으로는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어떤 누구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늘 바쁜 도시 속에서도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 남다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 다른 이들의 말이 필요 없게 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공유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절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